최근에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2030 세대 분들이 영끌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분들이 금리 인상이나 주택의 가격 하락,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최근에도 제 지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과도하게 무리를 해서 주택을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영끌을 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면서 불안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제 후배한테도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그리고 한숨이 커진 2030의 이제 영끌족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 후배처럼 주택을 사려고 했지만은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니까 대출을 활용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의 금리에 대한 압박들, 그리고 실제로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입주를 해야 됐을 때는 그러한 레버리지 이용한 것들이 이제 대출로 전가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던 가격에서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일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은금통위원 6명 중에 3명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뭐 앞으로 지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모두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하고 주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하고는 연관성은 있습니다. 제가 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준다. 물론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추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여전히 완화적이다, 또는 빨리 올리면 이제 취약계층에 타격이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체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1.25%입니다. 그래서 지금 1.25%의 기준금리가 아주 고금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 14일에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기간의 금리 인상이 많이 됐다는 거죠. 몇 차례에 걸쳐서 기존에는 금리 인상이 계속 안 되고 유지가 됐던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 중에 이러한 많은 심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의 가격들, 부동산 가격들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또 상승을 예측하고 상승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죠. 개발에 대한 제한으로 묶여있는 서울, 그리고 외곽지역,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 물량이 예년과 비해 가지고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에 공급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무게 중심들이 지금 양쪽에서 균형추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이제 샀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떨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뭐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30 세대들 중에 무리를 해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 물량이나 규제의 완화책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끌을 해서 주택을 샀던 그런 분들, 그런 2030 세대들은 왜 영끌을 해서 주택을 샀을까요? 아무래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원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대규모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너무나 과도한 청약 경쟁률,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이제 신도시나 신축의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뭐 골프장이니 수영장이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다목적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내에 생활 권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높은 경쟁률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이제 패닉 바잉 또는 영끌이라고 하는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 형태가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을 매입하는 형태로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청약도 찬바람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의 경쟁률이 뭐 반토막 났다, 물론 과다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지난해와 비교를 해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뭐 16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평균 경쟁률이 지금 같은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34대 1로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1대 1에 나왔던 경쟁률이 17.4대 1의 경쟁률로 줄어들었다. 전국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2030 세대들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좀 괜히 빨리 내 집 마련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조금 좀 기다렸다가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또는 안정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된 그런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도부터 최고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2007년도, 그리고 글로벌 조정이 왔던 2008년도, 그리고 부동산의 그 침체기 구간을 겪었던 2013년도까지의 좀 가격 변동률,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낸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 주요 단지 가격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현업을 하면서 이제 중개업 경매를 했었던 때예요. 이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때 당시에 시장이 어땠는지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조정을 받고 거의 폭락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들이 막 반토막 나듯이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일기 신도시의 대형 평수들의 아파트 가격들은 거의 뭐 처참하리만큼 많이 주택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제 뭐 세 채, 네 채 대형 평수들을 샀던 분들의 그 아파트 가격들이 반토막이 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2012년도 13년도까지 쭉 침체기를 겪었었고, 이런 침체기를 겪지 못하고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팔았어요. 환가 처분을 하면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오고 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동산 접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시장에서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부동산 대학원으로 2010년도인가요?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내가 한번 뚫고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택하면서 이제 부동산 현업과 경매 컨설팅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2003년부터 부동산에 진입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했던 뭐 한 7년 정도의 경험이 있었던 저 역시도 이 시장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가격을 본다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본 자료입니다. 보면은 이제 11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2006년도 최고가를 찍었을 때 31평형이. 그런데 최저가를 찍었던 게 2013년도 8월인데 이제 6억 8천만 원. 물론 층가향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일단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4평 같은 경우에도 14억 원에 찍혔던 최고가가 이제 8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불과 뭐 한 7년 정도 만에 이렇게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게끔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치동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도 33평형이 15억 원에 2006년도에 샀던 분들이 이제 2013년도에 9억 5천만 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뭐 4억 원, 5억 원 가까이 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6차, 7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47평형이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뭐 10억 가까이 떨어져서 15억 2,500만 원. 그리고 64평형은 36억 원이 21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를 지나왔죠. 지나왔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최고가가 올랐던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 것을 봤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 봤던 분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쉬어갈 타이밍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다시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분들은 왜 주택을 못 샀을까요? 그러면 왜 못 샀을까요? 이때 당시에 주택을 사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분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면 그때 당시에 저평가됐을 때 샀다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팩트 체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최고가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사겠다, 사야 된다. 장기 동안 지금 6년 7년 동안의 하락기가 왔기 때문에 하락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락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다는 거예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했죠. 지금의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가격을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6억 8천 7억 3천의 가격에 살 수 있나요? 11억 원에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최저치에 내가 주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2009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투자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매일같이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거 아니야? 이 가격에 내가 나중에 팔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버텨내니까 내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탄력성 또는 원동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을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하염없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도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에 사신 분들, 연끌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거주를 해야지 이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일부 가져갈 수 있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샀다가 많이 떨어지면 바로 팔아도 돼요. 하지만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이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샀던 분들이 너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만 기대를 했는데 일부 조정을 받는다고 하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주택 가격이 이제 폭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 1월의 전국 시세 변동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KB 부동산 자료를 토대로 한 건데, 보시면은 5대 광역시,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강원 모든 지역들을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했어요. 그리고 시세 변동률 자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죠. 공급 물량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을 다루면서도 경기도나 강원도, 그리고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국지적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 지역들은 관심 있게 보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입지는 불변이에요. 입지는 변하지 않는데, 입지는 좋은데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 과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일부 지역들이 조정을 받고 가격에 좀 탄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전체 시세 변동률을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국지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지역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예전엔 안 생겼죠. 왜냐하면 대세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뭐 미달이 난다, 미계약이 난다, 미분양이 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들이나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강화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세금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일부 공급 물량과 그 맞닥뜨려 가지고 가격의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지금 대폭락하거나 10억의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시기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영끌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끌을 하신 분들이 저기 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2030 세대들이 산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가에 샀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리죠. 아마 2008년도에서 2012년도, 13년도까지 대세 하락이나 대세 폭락을 하면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그 시장을 겪어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이 시간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주택의 가격 변동률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지금 현 시장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출을 실행해 가지고 그러한 주택들로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된다면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서, 또는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켜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의 통화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본인들도 잘 열심히 알아보고 선택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을 건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들 조금 하락되는 국면들, 또는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너무나 많은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내고 너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한 것 같은데, 2006년도에 크게 올랐던 가격이 많이 2013년도에 떨어졌고, 그리고 또다시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 구침이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에 대한 너무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의견에 있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고,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핵심 지역의 수요층은 늘 있는 거예요. 핵심 지역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은 늘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마음을 편하게, 구독자분들이라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청약 되신 분들이 자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 글들을 자꾸 주시는데, 이미 본인이 선택한 내 집 마련한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내가 발벗고 누울 수 있는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오게 된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길게 될지, 긴 호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데이터의 시세 변동률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현 상황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아주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그 초입기, 진입기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선 이후에 이런 완화 조치들, 뭐 LTV 완화 하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완화 조치들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무주택자분들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건데 그런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에 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주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영상 보지 마시고 월세나 전세 계속 사시면 돼요. 그냥 하염없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시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놓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대출의 활용 자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후 보장까지 될 수 있는 게 이제 주택 하나로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어렵게 맞벌이 해가지고 내 집 마련했는데 두려워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가져가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파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이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버티고 있으면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끌을 통해서 사신 이 2030 세대들 젊으신 분들을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주택 투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내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실거주로 만약에 사신 분들이라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하신 청약이라면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야지 재당첨 제한이나 핸디캡을 얻으면서까지 그 청약 당첨된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택기 조정기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그런 시기들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선택한 것들을 잘했다고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간을 사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집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다음에 전략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내 집을 마련할 거야.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사는 시기가 나의 형편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를 타야 되는지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